영상에 찍혀야 되니까 한번 다시 자 영상에 찍혀야 되니까 얘 밖에 있는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고 그렇지? 코일 밖에 있는 걸 외부 자기장 그냥 하고 외부 자기장이 자석이고 밑에가 N극이고 다가오면은 코일한테는 효과가 증가하고 그러면 N극이 다가오면 코일에 없던 N극이 생겨야 되거든. 그래서 유도자기장 위가 N극이고 자 그 다음에 자석이 멀어지면 코일의 외부 자기장은 밖에 있는 자석이고 밑에가 N극이고 도망가 버리면 효과가 작아지고 효과가 감소하고 그러면 얘가 도망가면은 여기가 밑에가 N극이 생기고 됐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번 볼까? 요거 한번 보면 N극 S극이 유도자기장이고 엄지가 N극 내 손가락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유도전류라 부르고 알았죠? 유도전류가 유도전압을 만들거든. 그래서 유도전류가 유도전압을 만들고 유도전압 이거를 유도기전력이라고 불러. 유도기전력. 알았지? 자 그리고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지. 그렇지?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도된 자기력이라고 불러요. 얘가 이쪽으로 유도된 자기력. 그리고 책에서 보면 자기력선 변화라고 말해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석 주변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자기력선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유도 자기장이 유도 자기력선도 만들어. 그러니 정리를 할 게 엄청 많네. 우선은 자기력선, 그 다음에 자기장, 그 다음에 유도 전류,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 유도된 자기력은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거, 알았지? 근데 특징을 보니까 여기 N극 S극이면 유도된 자기력이 여기를 향한단 말이야. 유도된 자기력이 여기를 향하기도 하고 얘 당기니까 이렇게 향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통점은 유도된 자기력이랑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 유도된 자기력하고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 됐지? 자, 그래. 유도된 자기력. 영어로 써볼게. 자기력선은 이렇게 하고 파이라고 읽어. 파이. 그리고 자기장은 P, 전류는 I, 유도전압은 볼트 V, 유도된 자기력은 F, 단위는 웨버 WB 웨버. 그래서 1웨버는 1볼트 곱하기 1초, 1볼트 곱하기 1초 볼트. 자 그리고 테슬라는 1T 테슬라는 1m 제곱분의 1웨버. 마치 유도 전류는 A 이것때 암페어. V는 유도 전압은 볼트. 자 유도 전압의 정의는 전자 한 개 당해가지. 그리고 F는 뉴턴. 그래서 시험에서 유도된 자기력하고 유도 기전력이 같냐고 돼 있는데 틀려. 맞지? 유도된 자기력은 힘이거든. 인력 청력인데 유도 기전력은 전압이야. 볼트야 볼트. 그래서 기전력 이건 전기야 전기. 알았죠? 자 그러니
이거 자석을 주변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몇 가지 생겨? 6가지 생겨. 빡세지. 그렇지. 그리고 특징이 왼쪽 오른쪽의 공통점은 외부 전장 변방에 유독 기전력이 반대 방향이기도 하고 방해이기도 하고 방해한다 혹은 반대다. 알았지? 이동을 위로 하려고 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아래로 가고 이동을 아래로 하려고 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위로 가고. 알았죠? 순덕이 다 몰려있잖아. 내가 볼 때 기말 높으면 다 터갈 수 있어. 중상위에 몰려있어. 슬프다. 중상위 애들이 몰려있어가지고 하위에 몰려있으면 좋은데 근데 한 10점만 더 맞으면 20점 정도가 더 맞아도 커버가 될 것 같아. 추워? 야! 너 담요도 있는데 담요가 될까? 커버 될 것 같아. 기말 빡세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 준상이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낮게 나왔어. 너무. 아쉽다. 기말에 잘 보자. 그렇지. 그리고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거든. 유도 기전력 V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마이너스 n인데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방해랑 방해거든. 방해. 그래서 크기에서는 넣으면 안 돼. 알았지? 방해. 방해고 델타는 변화. 그래서 자기력선이 변해야지만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맞죠? 유도 전압이 생긴다. 이거 다 적고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 안 보이는 거 있어? T는 시간. T는 시간이야. T는 시간. 파이는 자기력선. 마이너스가 방해라고요? 방해라는 뜻이야. 계산할 때 쓰면 안 돼. 알았지? 왜냐면 이동 방향의 유도 기전력이 반대 방향이라서 방해야. 어떻게 됐든 방해하면서 생성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계산할 때는 쓰면 안 되는 거야. 계산기 좀 써요. 마이너스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유도기 전력이 전압이 유도 기전력이 전압이야. 볼트야 볼트. 학교 가면 꼭 시험 범위 알아봐 줘야 돼. 그렇지. 내 물리가 끝까지 나갈까요? 못 나가지 않을까? 물리가 화학보다 1.5배가 많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 학교에서 친구가 못 나갈 것 같아. 개념이 너무 많던데. 그 개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3단원 좀 들어가거나 3단원 못 들어가는 학교도 많을 것 같아. 3대 그 뭐지? 3대 1호. 상승이로. 그거만 빼고 다 나올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쉬워. 물리 내용이 개념이 어렵지. 개념 이해하면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워. 화학이 미쳐있어. 화학이 엄청 어려워. 사단원도 어려운데 사단원도 복잡한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물리가 생각보다 쉬운 거야.
개념만 이해하면 일컷 있겠네요. 이것이 물리가 일단 중간만 괜찮아. 근데 물리는 밑에 층이 두꺼워서 생각 외로 점수가 잘 나와요. 밑에 층이 두꺼워서 왜냐면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안 푸니까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아. 근데 화학은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등급이 나와. 고난이도를 굳이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화학은 노력이 등급이랑 거의 관련이 있어. 개념은 쉬우니까. 저희 화학 더 어렵게 된다고 지금. 더 어렵게 내신다고. 근데 저희도 그랬어요. 평균이 40점 밑으로 가는 게 좋아. 저희 화학 일컷 90이에요. 그리고 근데 평균을 봐야 돼. 평균. 학교 평균. 친구 그래도 50 아래. 50 안에. 그러면 그 친구가 잘하는. 학교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 학교 수준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는 아무 데서나 다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가는 거 다 가능해 이제. 생활을 하자. 오늘 갈수 있어. 5%까지도 갈 수 있어. 5%까지. 내신 5%까지요. 5%가 얼마나 힘든데 5%까지 갈 수 있어. 서울대. 서울대 갔는데 5%는 너무 안 맞지? 많은 거 아니야? 수능 최저는 이제 자기가 맞추는 거고 서류까지는 통과할 수 있어. 왜냐면 의대랑 컷이 똑같아. 의대가 3%가 이제 이번에 지역의사제 생겼으니까 원래 3%까지인데 이제 5%까지도 가능할 거. 서류 통과는 거. 최저는 자기 그 영향이 알았지? 어느 학교든 이제 차이가 없어져가지고 학교들 시험들이 다 어려워져서 상무가 어? 상무 상무고 알지? 상무고 시험 겨루게 시험이 미쳤어. 그 수능 나온다. 수능 기출. 그러니까 상무고가 작년에 고2 애들이 있었거든? 아 재작년에 있었거든? 네. 거기가 친구 한 명이 35점인가 맞고 20% 정도 나왔어. 네? 20% 정도 나왔어. 35점 맞아가지고 20%요. 20% 나왔어. 근데 이번 시험 거기 일컷이 71이요. 그래.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훨씬 어렵게 나올 거야. 수능 기출. 거의 좀 미쳐가지고 진짜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만 내거든. 상무고도 과중이라서 네 맞아요. 과중이면 대학 가는 건 좋아. 거기 나온 친구 한 명은 연대 갔거든. 근데 내신이 그렇게 그 내신이 대충 한 25% 정도 됐거든. 25%에서 15% 정도. 과정도 들어왔어요. 과중이라서 갈 수 있어. 과중이 전교생 중에서 45명인가 50명밖에 안 돼. 그 중에 20%면 5등이잖아. 5등이야? 10등이야? 와. 10등이지? 그러니까. 자, 계속 해봅시다. 일로 와보자. 이거 이제 보편적인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자기장이 있다. 그래서 5 x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알았지? 자, 그래서 얘가 똑같은 크기 2D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얘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올 거야. 자,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얘가 이렇게 전진할 거거든. 그래서 얘를 가르자. 가지고 네 칸으로 보게. 알았지? 그럼 얘가 요렇게 들어갈 거거든. 얘를 기억, 니은, 디귿, 니은이라고 하고 우리 내용 다 하고 시작. 알았지? 얘가 기억에서 니은으로 전진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자기장이 없다가 그지? 니은에는 여기가 요렇게 들어가면 5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자, 그러면 없다가 생겼으니까 4, 5가 증가했지. 그렇지?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지금 4호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부의 유도 자기장은 얼마가 생겨야 될까? 증가하면 증가하는 걸 방해해야 돼서 4x가 생성돼야 되겠지? 그렇지? 주소가 맞냐?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면 그러면 4, 5에서 4x로 가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4, 5에서 4x로 가면 어떻게 돼? 4x가 증가한 거지. 그렇지? 얘가 4x가 증가하면서 얘가 사라져. 그리고 4x가 생기려면 4x가 더 와야 돼. 그래서 아니가 8x가 증가한 거지. 그렇지? 8x가 증가한 거고, 그럼 이제 유도 자기장은 증가했으면 반대편 8, 5가 생성돼야 돼. 됐지? 8x가 생성돼야 돼. 그 다음 디귿에서 리을로 가보자. 그 다음 디귿에서 리을로 가보자. 그러면 디귿이 얼마지? 뭐야? 얘들아 이거 x 두 개로 바꾸자. 그러면 이 8x로 바꾸자. 그러면 여기 12x로 바꾸자. 그리고 여기 12x로 바꾸자. 그러면 얘랑 조류가 몇 배 차이나 지금? 얘랑 조류가 3배. 왜냐면 이 카타버리면 계산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리을로 가면 8x에서 4x로 바뀌었지. 그렇지? 이게 8x에서 4x로 바뀌었지. 그러면은 얘는 4x만큼 감소했지. 그렇지? 그러면 유도 자기장 어떻게 돼? 유도 자기장은 어떻게 생겨야 돼? 4x가 생성돼야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리을에서 이제 나간단 말이야. 미음까지 해버리자. 미음까지 해버리면 미음까지 해버리면은 이제 4x에서 없단 말이지. 없어. 그러면 유도 자기장이 4x가 생성됐으니까 유도 자기장이 그러면 4x에서 없으니까 4x가 감소했으니 4x가 생성됐어. 알았지? 그러면 전류 세기가 I, 3I, I야. 알았지? 신기하지? 전류가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서 생기는 전류랑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전류 세기가 똑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코일에서 이제 전류가 어떻게 도냐도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래서 4x 자기장이 생성되니까 4x 자기장이 생성되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러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돌아. 여기도 이번에 5자기장이 여러 번 봐야 되니까 주먹을 펴서 돌리니까 이렇게 돌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돌아. 여기는 자, 여기는 이제 x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잖아.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돌아. 전류가 이렇게. 여기도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됐지? 질문 있어? 좀 이상하면 빨리 물어봐. 저거 이상하지? 디귿에서 리을 4x예요. 4x지. 왜냐면 이게 이렇게 칸막이 채운다 했잖아. 그러면 한 칸에 x가 두 개씩 들어가니까 8x. 유도적이랑 4x랑 4,5만 유도적이랑 생성이 4,5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감소했을 때는 똑같은 게 생겨야 돼. 아까 외부 자기장이 감소하면 유도 자기장이 똑같은 게 생겨야 돼. 똑같은 게 생겨야 돼. 알았지? 아까 적었던 거 봐봐. 증가했을 때는 반대가 생기고 감소했을 때는 똑같은 게 생겨. 알았지? 정리 잘해줘. 홍현아 조금 쉬었다. 홍현이 잠온 것 같다. 좀만 쉬었다 하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쉬었다가 하게. 질문 있는 사람?
자기장이 유도되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리고 오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지. 오자기장이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가나니까 전류가 이렇게. 또 X장이 생성되면 이렇게 해서 돌려. X자기장이 생성됐으면 이렇게 해서 돌려. 그래서 저거를 밑에 이거로 분류해줬어요. 그래야지 이거 보면 알아보기 힘든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깔끔하게 풀 수 있어. 시작합시다. 응? 고통의 길이 열렸고 여기보다 세로가 더 회로가 거기가 더 어려워. 여기가 더 어려워. 거기가 더 어려워. 세로 더 쉬워요. 회로는 계산이야. 거기는 가정이야. 세로 작아서. 그래봤자 계산이야. 그런가? 가정이야 돼. 방금 가정에서 푼 거 맞아? 얘가 그거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이 더 어려워. 자기력이랑 전기력 자기장하고 전기력 파트가 킬러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념이야. 그래서 개념은 한번 풀어보면 안 어려워. 한번 풀 때까지가 어렵지. 짠! 하나 더 해야 돼, 얘들아. 하나 더.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 진유회로의 코일, 그 다음에 교류회로의 코일. 합시다. 자, 직류회로의 코일, 교류회로의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직류를 보내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교류회로에서 전류를 흐르면 여기 유도 전류가 흘러요. 와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간 전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류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직류 이렇게 생겼고, 그럼 얘가 자기력선이 변할 건데, 잠깐. 얘를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기를 껐다가 전기를 켜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자기력선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류가 자기력선을 만드니까 자기력선이 없다가 생겨. 알았지? 근데 우리 자기장 B가 면적분에 하였단 말이야. 테슬라가 미터 제곱분에 웨버였단 말이야. 알았지?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이 친구 면적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그래프가 파이 시간 그래프랑 B 시간 그래프랑 똑같아. 자기장 시간 그래프, 자기력선 시간 그래프랑 똑같아.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유도 전류, 유도 자기장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때만 순간적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겼다가 없어져. 직류가 켜지는 시간만 자기장이 없다가 생겼으니 유도 전류가 이 순간에만 유도 전류가 생겼다가 없어져. 알았죠? 중요하니까 외워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도 전압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였는데
둘이 미분값인데, 그지? 여기만 변화가 생겼으니까 요 순간에만 전류가 조금 생겨야 돼. 먼저 앞에 빈 공간 보고 여기 빈 공간, 네. 여기 전기를 여기서 안겼다가 이때 킨 거야. 아 빈 공간 없어, 빈 공간 없어. 만약에 여기다가 그러면 전구 다뤄놓잖아? 그러면 요 순간만 잠깐 깜빡거려. 알았지? 외부에 전류를 켜면 잠깐만 깜빡거려. 그러면 스위치를 만약에 전기를 껐다 켜면 유도 전류는 몇 번 생길까? 2번 생겨. 그렇지. 만약에 전류를 켰다가 켜면은 그러면 전류가 2번 바뀌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친구 교류 이렇게 생긴 걸 교류라 불러. 그래서 이 친구의 전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거든. 이렇게. 알았지? 그럼 이 친구의 외부 자기장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살짝 틀어지는데 그냥 틀어지는 거 무시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변해. 알았지? 전류랑 자기장이 비례하니까.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유도 자기장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내부 코일의 유도 자기장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기억 니은 얘를 디귿 리을이라고 하면 지금 내부 유도 자기장은 리을이거든. 리을에 대해서 외부 자기장은 디귿에 대한 거거든. 자, 그래서 얘를 짠짠짠짠짠 이렇게 유도 전압이 유도 전류에 비례하고 얘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니까 그러면 두 그래프를 얘 T고 얘 외부 자기장이잖아. 이 파이가 외부 자기장이다. 외부 자기장. 그러면 외부 자기장 변화랑 시간을 미분해야 되거든. 알았지? 그 미분하면 이때가 기울기 0, 이때가 기울기 0이니까 이때가 기울기 0, 이때가 기울기 0이고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전부 작아지니까 양의 값은 작아지니 이렇게 돼. 알았지? 그래서 교류파를 넣었을 때 교류파에다가 셀을 갖다 놓으면은 전자기유도가 그대로 일어나. 알았지? 자, 그래서 신호 전송에 많이 쓰여. 신호 전송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진동 파장과 여기에 진동 파장이 서로 길이가 어때? 똑같아. 축만 살짝 틀어져 있어.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데이터 전송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이거 이용하는 거야. 너네 핸드폰에서 신호를 방출하면 친구 핸드폰을 가까이 두면 그 신호가 그대로 넘어가. 알았지? 몇 도만 틀어져 있어? 90도만 틀어져 있지. 그래서 신호 받은 걸 90도만 틀어 놓으면 원래 신호랑 똑같아. 알았죠? 그래서 전자기유도는 교류를 많이 이용한다. 교류를.
분이냐 얘들아? 몇 분이야? 시계. 지금 86분. 36분이야? 앞에 반에서 애들이 물어봤던 게 있거든? 앞에 반에서 물어봤던 게 6번, 8번,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18번, 그리고 20번, 그리고 22번 물어봤었거든, 애들이. 자, 한 문제당 1분씩만 하자. 시간이 없어. 그래서 6분 후에 이거 문제 풀어보자. 6분 후. 빨리 풀어봐라. 타이머 있는 사람. 타이머 혹시 6분 맞춰줘. 그렇게 하면 R제곱분의 그걸 안 써도 되잖아. q-컴퓨터를 안 써도 바로바로 알파벳으로 쓸 수 있잖아. 6번으로 가자 얘들아. 6번으로 가자. 자, 그래. 자, 그림과 같이 전원장치가 연결된 솔레노이드 코일의 중심축을 X축 위에 오도록 고정시킨 후에 금속 고리를 코일 옆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V 속도로 운동한다. 기억 금속 고리에는 코일과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거 그림 있잖아. 그림을 좀 바꾸자.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얘를 코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V로 날아간다고 해보자. 알았지? 왜냐면 뒷면하고 앞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그렸어.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오고 이 전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전류 N극 S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외부 자기장인 거잖아.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엄지가 N극이잖아. 그리고 얘가 멀어지니까 효과가 증가해가면서 효과 감소하지. 그러면 유도 자기장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N극 돼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N극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 자, 기억 봐보자. 기억. 또 여기가 N극이고. 자, 기억. 금속고리에는 코일과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지? 니은 V가 클수록 코일의 자기장.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유도전압 V랑 그 다음에 I랑 B란데, 그지? 그래서 델타 T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가 심해지니까 그러면 유도 전류도 세지고 유도 전압도 세져야 돼. 자, 그렇게 되면 유도 전류가 자기력을 만드니까 자기력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세져야겠지. 그래서
알았지? 자, 금속고리 중심에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왼쪽이 N극인데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도 왼쪽이 N극이잖아. 서로 같지? 맞았다. 자, 8번 가보자. 8번. 무선 충전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무선 충전 장치면 교류해야 돼, 직류해야 돼? 교류해야 돼. 직류면 아까 봐보니까 유도 전류가 안 생기거든. 알았지? 교류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 건전지는 직류야, 교류야 이거? 이거 직류야. 알았죠? 자, 그래서 기억. 1차 코일에는 충전하려면 교류가 흘러야 되죠, 그죠? 이은 2차 코일에서는 1차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유도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나왔었지. 디귿. 전원 장치를 제거하고 건전지를 연결하면 건전지는 직류니까 유도 전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디귿은 틀렸다. 알았죠? 그 다음 10번 가보자. 10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고정된 솔레노이드 꼬마 전구를 연결하고 자석이 고정된 채로 실려 있는 수레를 용주철로 벽에 연결해서 B점까지 잡아당겼대. 자석을 실은 수레는 수평면에서 왕복 운동하다가 잠시 후 멈춘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얘를 당기면은 탄성 에너지가 그렇지. 지금 마찰이 없다고 하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지? 전기 에너지로. 여기서. 그렇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지. 1번. 꼬마 전구는 수레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가 멀어질 때도 자기장 변화가 있잖아. 다가갈 때도 자기장 변화가 있잖아. 그래서 전구는 계속 불이 켜져야 돼. 알았지? 근데 언제 그러면 불이 한번 꺼질까? 언제 꺼질까? 그렇지. 언제 얘가 가다가 반대로 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가다가 한번 멈추고 반대로 가야 되지. 그래서 한 번은 꺼질 거야. 그리고 계속 켜질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솔레노이드의 일부분이 끊어진 상태에서 수레를 P까지 당겼다가 놓으면은 그러면은 전기가 안 생기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지? 마찰이 없다 해서. 그렇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니은 맞았고. 아, 니은이 아니고 2번이네, 2번. 그러면 답이 2번이다. 3번 수레를 Q까지 당겼다가 놓으면 P까지 당겼을 때보다 그러면 Q에서 놓으면은 봐보자. VP랑 VQ 중에서 이제 P에서 났을 때가 더 빠르겠지. 그렇지? 그러면 유도 전류가 PQ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면? PQ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P에서 더 커야 돼. 됐죠? 힘들죠? 다시 내가 힘들어. 자, 수레가 왕복 운동하는 동안 솔레노이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 수레가 받는 힘은 0이래. 지금 보면 아까 보면은 여기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겠네. 이건 해줘야겠다. 자, 금속관이 있고 금속관이 있고 얘를 코일을 감아놨어. 그리고 자석이 N극 S극 이렇게 있어. 알았지?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이동. 그러면 다가갈 때 N극 S가 생기잖아? 그러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동해. 그러면 S극이 있지? 그러면 아까 도망갈 때 어떻게 됐어? 예. 반대 극이 생겼지? 그렇지? 그러면 N극끼리 밀어내니까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생겼다. 유도된 자기력. 유도된 자기력이라고 하자. 자, N극 S극끼리는 서로 당기지?
당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된 자기력이 생겨. 그러면 이동 방향에 유도된 자기력이 반대 방향, 이동 방향에 유도된 자기력이 반대 방향. 알았지? 무조건 이동 방향에 반대 방향이어야 돼. 그래서 4번 수레가 왕복 운동하는 동안 솔레노이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 수레가 받는 힘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 어? 영일대. 속력이 0일 때. 그러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라고 해볼까?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R자인 방향은 어딜까? 이쪽으로 탄성력 방향이겠다. 그치? 맞지? 탄성력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탄성력 방향이겠네. 이때 순간 유도 기전력은 없겠다. 멈추니까. 그렇지? 5번 수레가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와 왼쪽으로 운동할 때 자석이 코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둘의 힘 방향이 서로 달라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몇 분이야? 치기냐, 치기. 51번. 51번? 자, 18번으로 바로 넘어가자. 18번. 18번 안 해도 되겠지? 18번. 18번 해줄게. 18번 해줄게. 자, 송신이면은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류가 흐르면 자,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보내려면 얘가 교류여야 될까 진유여야 될까? 교류여야 돼. 그래서 위에 회로에다가 지금 외부 자기 장 정보를 보내주고 여기서 유도 전류가 생긴단 말이야. 통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전도 할 수 있어. 둘 다 가능해. 알았지? 그래서 친구들 핸드폰 못 넘기는 거 있잖아. 정보 데이터 넘겨주는 거 갖다 대면 넘겨주던데 그랑 똑같아. 자, 송신 코일에는 교류가 흘러야 되겠지? A는 틀렸고 B, 송신 코일의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해야 돼. 교류니까 B 맞았고 C, 이런 원리는 인덕션 레인지도 송신부가 있으면은 그 그릇 밑에 코일이 감겨 있어. 그렇지. 그릇 밑에 코일이 감겨 있어가지고 그 인덕션 레인지의 전자규도 현상을 만들어줘. 그래서 이 현상이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기로 충전하는 원리를 송신 코일과 수신 코일을 포함하여 서술해라. 그러면 여기서 송신부에서는 교류파가 사용돼. 그러면 교류 자기력선이 생성돼. 자기력선 생성. 이게 수신부를 통과해. 수신부 통과. 그래서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발생. 그러면 유도전류 생성.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유도전류로 전기 충전. 와우. 자, 그 다음 20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얘들아. 넘어가자. 20번 잠깐. 20번 풀어줄게. 미안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풀어주려고. 20번 풀어줄게. 20번이 문제가 좀 어렵네. 자, 이거랑 비슷한 문제다. 이거랑 비슷하거든.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고정된 솔레노이드 꼬마정구를 연결해가지고 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로 자석이 고정되어 실려있는 수레를 벽에 연결했다. 자석을 실은 수레 P까지 당겼다가 놓았더니 수평면에서 왕복 운동하다가 잠시 멈췄다. 알았지? 그러면 내가 P에서 이렇게 줄 거야. 점점 이 전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꼬마정구에 처음 불이 들어오는 과정. 용수철 탄성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지? 전기 에너지고 아니구나. 미안하다.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먼저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지. 자, 그 다음 2번. 수레가 처음으로 솔레노이드로부터 멀어지는 동안 솔레노이드에 처음으로 가까워지는 동안 수레의 평균 속력을 비교해보래. 그러면 여기 봐보자. 얘가 여기서 출발했을 때, 여기서 출발한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가는 걸 기억, 돌아오는 걸 니은이라 해보면 역학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돼? 기억이랑 니은 중에서 기억이 더 커야 돼. 알았지? 그러면 평균 속력은 지금 갈 때랑 올 때 중에 어떻게 보면 총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 그때 V 평균이라 가정하면 그러면 평균 속력은 누가 더 빨라야 될까? 기억이 더 빨라야 돼. 그치? 아니 기억. 기억이 더 빨라야 돼. 됐지? 정리해줘. 여기까지만. 집에서 풀어와. 숙제와 이쪽까지였죠. 숙제가 152까지. 아홉 박스. 다 못 풀으면 못 풀은